법무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공수처 거부. 이런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게 김한규 대변인의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김학의를 소환한 이유는 청와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김학의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 503 박근혜와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이 양반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어요. 그렇게 법무부와 검찰을 박근혜와 아주 친한 김학의를 앉혀 놓음으로써 완벽하게 장악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만족해야만 했어요. 법무부 차관도 사실상 왕차관으로서 장관은 허수아비, 차관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는 이런 모양새를 띠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장관으로 임명을 못 시켰느냐? 너무 걸리는 게 많아서였어요. 한마디로 구린내가 너무 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관으로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 장관 앉혀놓고 왕차관으로 장악을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썼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알고 있었어요. 김학의가 구린내가 너무 많다라는 걸 그 당시에 우병우나 박근혜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동영상이 나오면서 별장에서 융숭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김학의인지 잘 모르겠어.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검찰만 못 알아보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죠.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짓을 벌였던 이 김학의, 이 사람을 다시 소환해냅니다. 국민의힘이 말이죠.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를 지킨다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은 김학의를 다시 소환해낸 것일까? 자, 여러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오는 김한규 대변인 아시죠? 예, 김한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정치인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얼굴도 잘생겼고 학벌도 좋고 강남에 살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김한규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왜 굳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하는가? 자, 이 얘기를 해드리기에 앞서 제가 김한규 대변인과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총선에서 낙방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이분이. 그래서 이 시사건건 유튜브 채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초대를 해서 시사 관련 토크를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김한규라는 인물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직접 답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좀 쉬려고 한다. 이런 제안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뜰날 클럽이라는 게 딱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맹활약 중이죠. 이 김한규 대변인이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차관을 굳이 지금 소환한 이유를 정리했는데 이거 공유해드립니다. 이미 오늘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다른 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왜 비호감도가 높은 김학의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를 삼는지 불편하지만 그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하고 검사 5명을 투입하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은 물론 김용민 의원 등을 모두 수사선상에 올린 만큼 간단히 무혐의로 처리되기보다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하여 누군가는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출국 금지 절차에 검찰이나 법원이 무시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에 불과해도 이걸 지시한 사람들을 모두 직권 남용 등의 수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하고 검찰은 국민의힘의 고발을 빌미로 다시 정치 한복판에 들여오려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는 실질적으로는 출국 금지에 문제가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궐선거 전까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재 나온 절차적 하자만을 다룬다면 법률적인 판단만 하면 돼요. 검사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인데 검찰은 굳이 담당 검찰청까지 큰 곳으로 변경하고 검사 5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챙겨보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탈탈 털어봐야겠다라는 거죠. 우선 긴급 출국 금지를 사후적으로 승인한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와대까지 조사하겠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3월경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수처 이관을 거부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무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공수처 거부. 이런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게 김한규 대변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상상처럼 들리지만은 않죠?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궁금증. 첫 번째, 누가 국민의힘에 제보를 하였을까?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법률 이슈로 법조인도 검사가 아니라면 쉽게 알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또한 검사가 사건 번호를 만들었는데 승인이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검찰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류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학의는 어떻게 자신이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을 알고서 출국을 시도하였을까? 당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호기심에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하였을 뿐 김학의에게는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김학의의 범인 도피를 도와준 사정은 없었을까요? 세 번째, 검찰은 이 사안에서 어떤 책임을 지나? 근본적으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할 당시 김학의가 형식적으로 피의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이미 검찰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검에서 아직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게 없다는 이유로 미리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해두지 않았던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김학의는 항소심에서 뇌물죄로 유죄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 일부 혐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접대, 별장에서 했었던 그 추잡한 접대, 이거는 검사의 수사가 늦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임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야 맘먹고 수사를 한 것인데 검찰의 의지에 따라 범죄가 밝혀질 수도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검찰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까요? 김한규 대변인 정말 날카로워요. 글도 굉장히 조리 있고 깔끔하게 잘 씁니다. 제가 김한규 대변인에게 약간의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주제에 넘지만 약간의 조언을 하자면 좀 길어요. 사람들은 긴 글을 읽지 않아요. 짧아야 됩니다. 간결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강렬해야 돼요. 너무 잘 분석한 글인데 길어서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감정을 실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글로 보면 귀찮아. 요즘 사람들 긴 글을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 줄 요약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좀 더
강한 메신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사건에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선거 전까지, 공수처 설치 전까지, 청와대까지 진격한다는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자료가 있는 법무부 압수수색 해야 되고, 민정수석과의 뭔가 커넥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 라는 것.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언론과 함께 이 작전에 돌입을 하면 모든 이슈를 묻어버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청와대를 노리고 있다. 이런 작전에 돌입했을 때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빼기 작전.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당대표 시절에 계엄령을 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날렸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작이라는 건 적절한 타이밍에 빵 터져야 임팩트가 있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고 김빼기를 해버리면 임팩트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진짜네. 이거 공작 맞네. 이러면 파괴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김한규 대변인의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선거 기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김학의를 다시 재소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살짝만 놓으면 저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하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